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탄압을 받으면서 저항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왜곡된 수사와 진실투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좌절과 극복의 순간들이 지속되어 왔죠. 그래서 이들은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들의 일생에 들러붙어 있죠. 이재명의 경우를 봅시다. 진짜 그랬는지. 흑수저로 태어나서 소년공으로 사법고시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나서 대선에 패배하고 민주당 의원이 됐고 당 대표가 됐고 이제 당 대선 후보가 되었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엄청 두들겨 팼는데 그거를 다 견뎌냈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문희임노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이 경기도지사를 두드려 팼죠. 마음대로 두드려 팼는데 그리고 수사도 또 윤석열이 수사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생 바가지로 했죠. 그렇지만 계곡 정비를 하고 신천지에 코로나19 때 신천지 본부를 급습해서 코로나 신천지를 무릎 꿇렸죠.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이재명의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면 계곡 정비나 신천지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문희임노조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었죠. 그거에 힘입어서 윤석열이라는 악마가 당선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죠. 15가지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 조사하면 이것은 윤석열이 만들어낸 죄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도 않은 걸 있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조작한 거예요. 그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 시절에 친문 세력이 검찰이 보낸 체포영장을 가결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죠. 더 나아가 암살 테러까지 당합니다.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이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으며 부패를 어떻게 척결해야 하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부당한 탄압인지 아닌지 조작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을 당한 사람은 누군지 범죄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서사는 바로 우리 민족을 구할 거라는 서사로 완결되어 갑니다. 오디세우스가 한 일과 같아요. 맨 마지막까지 고통당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시 귀향길에 올랐을 때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 맨 마지막 이타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도 거기도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었죠. 아내와의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태어난 이 천재성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김어준의 경우를 봅시다. 김어준은 이재명과는 잽이 안 되죠. 딴지일보를 세워서 사람들이 저놈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검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꼼수다 이거죠. 낙검수. 2012년 겨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박이 당선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명박이 아니라 2008년이죠. 2008년이죠. 그렇죠. 2008년. 낙검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허한 마음을 기댈 수 있게 만들었죠. 그것이 끝나고 혼자 뭔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죠. 그리고 거기서 탄압받은 결과로 만들어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 소사에서 중요한 것은 오세훈의 탄압이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와서 자기 사업체를 차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말하자면 탄압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까임을 당하고 욕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내러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여기에도 똑같이 영웅과 악당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러티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만들어내죠. 김어준은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뉴스를 엔터테인먼트해서 내러티브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것도 매일같이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그걸 뭐라 그러죠? 자신이 번 돈을 슈퍼챗이라 그러죠. 그 슈퍼챗을 쏴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언론사로 각광을 받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런 언론사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가끔 이 똥볼을 차서 그런데 그 똥볼 차는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대부분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 엔터 산업을 기업가로서 아주 잘 만들어낸 천재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두 천재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성취가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불의와 핍박에 강력한 저항 정신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 정신을 발휘하죠. 굴하지 않고 자기 비판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합니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죠. 저래야 되는구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죠. 세 번째는 민주 시민들에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민주시민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준 거예요. 기댈 데가 없었어요. 이명박서부터 박근혜까지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그러자 문재인이 드러나서 기댈 언덕이 생겼다고 하고 좋아서 막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재인도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만 쏙 빼가지고 나간 아주 그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윤석열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음직한 이야기들과 그런 제스처를 남기고 홀로 국민을 배신했죠. 그래서 친문 세력들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냥 떠나게 시민들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인간들. 아직도 그 친문 세력들이 우원식을 포함한 친문 세력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자와 청렴한 사업가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본을 보였고 김어준은 청렴한 사업가의 본을 보여줬어요. 이 두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에게 사법의 칼날이 자기들 목을 벨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온 사람으로서 청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렴한 공직자인데 거기다 무슨 뇌물을 먹었을까 봐. 그러니까 뇌물 먹은 걸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이재명을 털면 털수록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주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국감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어떻게 사람이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그 수천억 남는 돈을 당신이 하나도 안 먹을 수 있냐. 말이 돼 이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걸 해먹으니까들. 청렴한 공직자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둘째, 김어준의 경우 내가 안원구 총장이었죠. 그 열린민주당의 사무총장 했던 안원구 총장하고 제가 잘 아니까 안원구 총장한테 물어봤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빌었다는 김어준이 몇 개 사업체가 있잖아. 자기 사업체가. 거기 가서 세무조사를 사전에 다 한 거야. 그냥 와서 검찰이 와서 털기 전에 미리 싹 다 혹시라도 뭐 한 털이라도 틀린 게 있나 해서 안원구 대구지방 그 국세청장을 하신 분 아니야? 그분이 가서 그 세무사들 세무직원들 데리고 가서 다 조사했다는 거 아니야? 다 조사했는데 아니 안 내도 낼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그런 거야. 안 내도 낼 세금을. 아셨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 내러티브가 없는 사람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국힘당 사람들 봐요. 그들이 억지로 만들려는 내러티브가 실제로 있나? 없습니다. 전부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웅서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웅서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가면서 내가 이 불법과 단호한 자세를 취했던, 거짓말과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벌써 한 시간이 넘게 떠들었는데